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모든 게 잘 안 풀린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인간관계는 어긋나는 것 같고 통장 잔고는 왜인지 제자리 걸음이며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죠. 아마 운이 없네, 내가 부족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고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거창한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배신도 아니죠. 바로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아주 작은 습관들. 그것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쓴 거인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간파한 삶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서 사람과 돈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을 계기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꾸준히 얻고 싶으시다면 잠시 멈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은 당신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든든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에서 사람과 돈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최악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인간관계와 재정적 기회를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인가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잊는 순간 스스로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일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당신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아주 미세한 감정의 온도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의 가장 무서운 점은 너무나 익숙해서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매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말이죠.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물건을 팔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동료 한 분이 말없이 제게 우산을 건네주셨죠. 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젖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또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료분은 여전히 웃으며 제게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분은 늘 이렇게 해주시겠지. 바로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면 저는 제가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정의 소중함을 완전히 잊게 될 겁니다. 감사는 찰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곱씹고 반복해서 표현해야만 생명력을 갖는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잊는 순간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거리를 좀 두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도 사라진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선의와 도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과도 같습니다. 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인간관계, 친구와 파트너의 신뢰에서부터 돈의 물줄기는 시작됩니다. 사업에서는 소개와 신뢰를 통해 성공의 탑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은 점차 아주 서서히 끊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면 당신의 일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형식이 되고 마음이 사라진다면 당신의 일은 곧 끝날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진심이 없는 곳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돈은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울 잠자리가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기적처럼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저는 그저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은 사람들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무관심해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짧은 메시지, 좋은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을 향한 사람과 돈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2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그리고 아주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돈이 있으면 할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 혹시 당신의 입에서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들은 순간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덜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 사람과 기회 그리고 돈이 찾아오는 모든 문을 스스로의 손으로 굳게 닫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무언가를 해낼 방법을 찾는 데에는 몇 시간, 며칠을 고민하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에는 놀라울 만큼 순식간에 전문가가 됩니다. 날씨가 나빠서, 상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완벽한 변명거리를 찾아내고 안도하는 동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이 변명을 찾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도 행동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기회를 잡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맨주먹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변명할 거리투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재료를 살 돈도, 번듯한 가게를 열 돈도, 심지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해야 할 완벽한 이유로 삼았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이유 대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에만 집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가운 방 한구석에서라도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밤낮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망치 대신 바늘이라도 들고 아주 작은 한 걸음씩 내딛자 신기하게도 그 단단하던 벽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행동하지 않을 이유부터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분명 실패할 거야. 성공 못하면 남들 보기 부끄럽잖아.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지.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명백합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변명만 지겹도록 반복할 뿐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5년, 10년 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늘 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 혹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을까요? 어떤 투자자가 자신의 소중한 돈을 맡기고 싶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차 그를 멀리하고 일은 점점 막히게 되며 결국 성공과 돈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자로서 저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변명 대신 실행할 방법을 항상 먼저 찾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을 때 만약 당신의 입에서 하지만 그건 이라는 말이 나오려 한다면 바로 그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 마법 같은 질문을 꼭 덧붙여 보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사고방식의 작은 전환 하나가 당신의 닫혔던 뇌를 활짝 열어주고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겁니다. 당신이 마주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에서 왜 할 수 없지? 라는 말을 지워버리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당신의 인생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이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전파될 것이고 당신은 곧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료와 파트너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과 기회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다가올 것이고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두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늘어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돈이 있으면 할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이런 말들. 혹시 당신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들은 순간의 책임감은 덜어줄지 몰라도 당신의 인생에 사람과 기회가 찾아오는 문을 스스로 굳게 닫아버리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에는 놀라울 만큼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나빠서, 상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변명하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기회를 잡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해결책에만 집중했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료를 살 돈도, 번듯한 가게를 열 돈도,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멈춰야 할 완벽한 이유로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 한 구석에서라도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밤낮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발로 뛰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의 벽을 향해 아주 작은 한 걸음씩 내딛자 신기하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행동하지 않을 이유부터 찾습니다. 분명 실패할 거야.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변명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5년, 10년 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늘 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차 멀어지고 일은 막히게 되며 결국 성공과 돈으로 향하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 직후 단기간에 대량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재료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부터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생산 시간을 단축할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다른 사람은 협력업체로부터 재료를 빌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두가 아이디어를 보태서 우리는 결국 그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변명이란 우리의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당신의 입에서 하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려 한다면 그 뒤에 이 말을 꼭 덧붙여 보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사고방식의 작은 전환 하나가 당신의 닫혔던 마음속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조용히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일하는 환경이 엉망이었어. 동료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상황 탓, 남 탓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돈을 은밀하게 밀어내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저는 진실된 마음이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용기. 바로 그것이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직접 기획한 제품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제품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직원들이 제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명백히 공급업체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실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정말이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 덕분에 공급업체는 오히려 저희를 높이 평가했고 나중에 상상도 못할 만큼 더 큰 계약을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태도를 가르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지 못하게 되고 친구와 동료는 점차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 나만 비난받지? 다른 사람도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팀에게 항상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모든 성과는 모두와 함께 나눠라. 반대로 공은 혼자 독차지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감한 행동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 신뢰가 사람과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책임을 먼저 지고 성과는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이 태도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당신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한한 자산인 신뢰를 쌓게 될 겁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귀로는 듣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급하게 내 생각을 끼워 넣거나 혹은 대화 중간에 슬쩍 핸드폰을 보기도 하죠. 저는 단언합니다. 사람과 기회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온전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깊이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원, 파트너, 고객, 각 분야의 장인들까지 그들 중 예외 없이 제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뛰어난 경청가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왜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확실한 순간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줄 때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자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스스로에게 들어오는 귀한 정보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과 세상을 보는 독특한 관점,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끊거나 온전히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을 자신의 손으로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 젊은 시절 이와 관련해 뼈아픈 경험을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사업가 한 분이 저에게 귀한 조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혈기에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계속 그렇게 하면 자네는 평생 지금 자네가 아는 것의 한계 속에서만 살게 될 걸세.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제 인생 전체의 성장을 멈추는 끔찍한 습관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완전히 다 마친 후에 마음속으로 3초를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습관을 말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습관은 특히 업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영업사원이 고객의 진짜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자신이 준비한 해결책만 늘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고객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전혀 모른 채 맞지도 않는 제품을 팔려다 계약도 놓치고 결국 그 고객의 신뢰마저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회사 회의에서도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당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이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의견을 모으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더 넓고 포괄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혹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는데 바로 그 디테일 안에 종종 말하는 사람의 진짜 감정과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간단한 습관 하나를 제안합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대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극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당신에게 더 깊이 있는 속마음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돈과 기회도 결국 경청하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가져오고 그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예의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쌓고 기회를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고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직 돈만 좇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지요. 저 역시 젊었을 때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파도를 넘나들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방에 있는 칼과 같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칼을 사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요리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날카롭고 비싼 칼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그 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차갑고 위험한 쇠붙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돈도 이와 똑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줬던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가치나 고객과의 신뢰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꽤 빨리 벌어서 아주 기뻐했지요.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외면했고 유능한 직원들은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사람은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짜 진심을 보이며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곳에 돈은 절대로 오래 머물지 않고 마치 썰물처럼 빠르게 떠나갑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의 진짜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을 진심으로 만족시키면 그곳에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우리에게 기회와 돈을 가져다 준다.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뀔 수 없습니다.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고 그 결과로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 좇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까? 아니라면 굳이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어. 이런 태도는 이 세상의 모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당신을 돈밖에 모르는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엄청난 이윤을 남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이 물건으로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고객과 파트너들로부터 값을 매길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했고, 우리 회사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쫓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눈앞에 있는 더 큰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에게 내일 당장 큰 돈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재투자할 건가요?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쓸 건가요? 그 대답이 바로 돈을 대하는 당신의 진짜 태도를 결정할 겁니다. 저는 돈이 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면 놀랍게도 더 큰 돈이 되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돈은 당신을 떠날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제공하고 싶은지부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진심으로 결심한다면 신기하게도 길이 열릴 겁니다.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돈은 당신에게서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만드는 도구로 여긴다면 돈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와 같아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습관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상사는 도대체 나를 이해하지 못해. 회사가 정말 별로야.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런 말들. 그것이 바로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불평을 내뱉기 전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매일 불평을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게 됩니다. 불평은 잠깐의 시원함과 위로를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담배 연기처럼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상사가 구두쇠라거나 월급이 너무 적다거나 일이 힘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경력은 단 한 뼘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대신 조용히 앉아 개선할 방법을 찾던 사람들은 항상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불평할 때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말에 동조해주는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것 자체를 피곤하고 힘든 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점차 사람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결국 당신 곁을 하나둘씩 떠나갈 겁니다. 직업적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가 자신의 팀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원할까요? 불평은 이처럼 사람과 돈, 그리고 기회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독성 습관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평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무엇을 했는가?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먼저 행동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세요. 노력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평 대신 침착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번은 어려운 시기에 재료가 부족해서 공장이 거의 멈출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여서 이대로는 못합니다. 회사가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공장 창고에 쓰지 않는 재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공정 순서만 조금 조정하면 어떻게든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공장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평은 당신의 마음속에 쌓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결국 그 쓰레기는 썩어 넘쳐 흘러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회사나 가정의 분위기가 유난히 무겁고 축 처져 있다면 그것은 대개 누군가의 끊임없는 불평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세요. 월급이 적다고요? 그렇다면 수입을 늘릴 다른 방법을 생각하세요. 상사가 당신을 이해 못 해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이런 작은 단계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접근 방식을 바꾸면 불만은 신기하게도 눈 녹듯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신뢰와 기회가 채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투자와 협력을 끌어당기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눈앞에 있는 모든 기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에서 불평을 멈추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당신의 인생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결국에는 당신을 과거 속에 가두어 버리는 마지막 7번째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었지. 왕년에는 내가 최고였어. 내가 받은 상이 몇 개인데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자랑처럼 반복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장을 멈춘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깊이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으로만 사는 사람은 내일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숨 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트렌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제와는 놀라울 만큼 많이 다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에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고 말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한 선배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은 배움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몰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 주변에도 한때의 성공에 취해 배우기를 멈췄다가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쓸쓸하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산업 분야도 시장이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조명기구가 불티나게 팔렸지만 그 후에는 가전제품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에 성공했던 그 조명 기구에만 매달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게을리했다면 우리 회사는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과 돈, 이 두 가지 모두에게서 잊혀질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과거 이야기, 옛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피곤하게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더 큰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 뒤처지게 되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는 배움입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자가 된 후에도 젊은 직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이 저에게 사장님,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처음에는 제 경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나 어디 한번 해보게라고 말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시도해보면 정말로 업무 효율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봤어. 그 방법은 안 돼. 다시 시도할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야말로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이 담긴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거 흥미롭군요.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기회 모두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만약 최근에 당신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이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일 겁니다. 아주 작더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새로운 책을 한 권 사거나 평소에는 만나지 않던 낯선 분야의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걸음들이 당신의 닫혔던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할 겁니다. 저는 늘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목표를 매일 세우세요. 그것이야말로 사람과 돈을 당신에게 가장 빠르게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사람과 돈을 멀어지게 하는 7가지 최악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함을 잊는 것,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것,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끝까지 듣지 않는 것, 돈만 좇는 것,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기를 멈추는 것까지.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내 삶에 이것 하나는 꼭 적용해 보겠다. 다짐하는 것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사람, 돈, 그리고 기회는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